고등학교 1학년을 맞이한 서울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변화국어의 변정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1년 동안 특히나 또 한 학기를 어떻게 국어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신 설명인데요. 함께 보시면서 한 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점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좀 나눠왔는데 국어 시험 범위는 이렇습니다. 중학교랑 조금 다르죠. 교과서의 문학, 문법, 요게 메인 테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한두 문제 정도는 화작이 들어간다. 화작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법이랑 쓰는 법인데요.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나 서답형, 서술형, 단답형으로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프린트도 배부가 되어서 매년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요. 학교 프린트는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금 더 같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매년 뭐 시 한두 개 정도를 같이 내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문법은 학교 프린트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보충 프린트가 나옵니다. 즉 학교 프린트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요. 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부연 설명,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작년과 재작년에 들어갔는데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온라인 수업을 내용을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에 못 다뤘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던 다른 지문들이나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냅니다. 자, 킬러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 마지막에 이 외부 지문이겠죠. 시험 범위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향수라는 시험 범위, 즉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예요. 외부 지문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와 이 작품과 관련된 보기 박스에서 나오거나 혹은 이 향수시를 가라고 지칭하고 나라고 하는 다른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가라고 하는 시와 나라고 하는 시를 비교해야 되고 보기를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중학교 때처럼 자세히 공부했던 친구들, 근데 거기에서 100점을 못 맞는 이유는요, 외부 지문을 평소에 저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셔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보완이 되고 맞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교과서 구성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뭐 깨알같이 제가 적어놨죠.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화법, 그리고 매체, 문학 화법, 문법, 문학 매체 작문. 딱 보기에도 어때요? 문학 너무 많죠. 그리고 문법이 통째로 한 단원을 차지해요. 문학, 문법이 메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모의고사 봤는데 독서 비문학을 연습했는데 그거는 대부분 내신에 나오진 않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읽기 훈련을 하는 것이 독서 비문학이고요. 내신은 문학과 문법이 정말 큰 틀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학기도 마찬가지예요. 2학기는 차이점이 있죠. 앞에는 그냥 문학 문법이었어요. 근데 얘는 고전 문학, 옛날 작품, 옛날 문법이 들어가는 거죠. 메인 테마가 이렇게가 됩니다. 자, 서울여고 1학년 시험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국어의 기본 개념과 세부적인 암기가 요구되는 어쩔 수 없는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국어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게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문학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4가지 관점을 이미 머릿속에 내용을 이해한 학생과 지금 현재에서 보는 학생들은 다르겠죠. 이걸 모르면, 즉 기본 개념을 살펴보지 않은 학생, 암기하지 않는 학생은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은 어떻게 준다? 학교 프린트로 준다. 세부적 암기를 어떻게 요구되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암기시켜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킬러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서울여고 1학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문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뭐 세부적인 암기를 요구하는 내신형 문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수능력으로 출제를 한다고 맘먹었을 때 문제가 좋은 편입니다. 중요한 것을 물어봐요. 독해도 요구하고요. 첫 번째 킬러 문항은 어휘 파트예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작년 기출 3번이었습니다. 보이죠? 내가 조경을 모르면 못 풀고요. 반신반의라는 뜻을 모르면 못 풀어요. 이렇게 단어를 평소에 암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1대1 테스트 때 점검을 할 거예요. 이 단어 뭐예요? 저 단어 뭐예요? 하면서 연결 짓거나 빈칸에 쓰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휘가 보완되고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맞을 수 있겠죠? 자, 근데 평소에요. 어휘, 즉 단어의 뜻을 많이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가라는 작품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4번에 문제가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지금 제가 예시를 써놨죠, 몇 개. 여기에서 토속적 어휘가 사용됐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면 얘를 고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한다 이거예요. 즉 단어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줘야 선택지들이 정답인지 아닌지 OX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다?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온다 하면 바로 인터넷 켜서 핸드폰 켜서 바로 이렇게 끝뜻을 찾아 넣을 수 있어줘야 돼요. 수업을 같이 할 때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빠져나가면 쓸모가 없겠죠. 내가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되고요. 보편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토속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어휘 문제가 첫 번째 킬러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부 지문은 프린트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작품들이 매년 한두 문제는 나와요. 그러면 이 외부 지문하고 보기를 비교하는 거죠. 요거는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작품인데 다행히 보기에 허생의 처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만큼 길어요. 제가 생략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기하는 이 문제 좀 보세요. 보기를 집필하기 위한 가상의 창작 노트에 들어갈 내용. 근데 보기가 위글을 바탕으로 한 창작한 소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로 배웠던 시험 범위, 그 범위와 보기를 비교하는 거죠. 틀린 거 고르는 거.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보기를 툭 던지고 작품, 내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범위와 보기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꾸준히 연습할 거예요. 요거는 문제집, 과제집 했을 때 계속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쩔쩔매고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건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뭐 지금 윗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교과서 내용에 보기 1을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적절한 말을 학생들끼리만 묶은 거 이런 것들을 막 골라요. 제가 중략을 써놨죠. 보기 짧은데요? 중략해놔서. 근데 중략을 펼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시험지 한 페이지 혹은 2페이지까지 차지한 보기들도 있었어요. 너무 글이 길죠? 이걸 어떻게 푸는지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한바닥, 시험지 한바닥을 차지한 보기를 언제 앉아 읽고 있을 거예요? 요령이 있기 때문에 맞은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기 1번 출처보세요. 아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갑자기 끌어와요. 서울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끌어오십니다. 보기 2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소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이다.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요. 선택여고 24문항, 서사평, 서술형과 단답형이 총 2문항인데 배점 보세요. 10점이나 됩니다. 5점, 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95점, 두 문제 틀리면 90점 이렇게 툭툭
툭툭 내려오는 거예요. 배점이 굉장히 크죠. 장단점은 뭐예요? 맞으면 땡큐. 그리고 틀리면 타격이 너무 커요. 자, 문법 문제는 평이 한 편이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문법 문제는 그냥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 저와 함께 개념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문법 문제 틀리는 친구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법 어려워, 문법 안 할래, 이런 거부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되고 저랑 함께 연습해 줘야 돼요. 이해하려고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문학은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라는 기준은 뭐라고요? 보기가 길어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은 외부 지문이 나와요. 이걸 엮어있는 연습을 계속할 거예요. 이건 요령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자, 어휘 문제와 세부 암기 문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외워라 강조는 할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외워서 저희가 1대1 테스트를 봤을 때, 1단계 테스트를 봤을 때 여러분이 채울 수 있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점검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법 기본적인 이해와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한데,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풀이가 안 되어 있으면 시험장 들어가서 나 개념은 아는데 문제 보면 모르겠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변화국어는 서울여고 1학년을 위한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서울여고 1학년을 위해서 매 시간 영상 강의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 링크를 여러분만 볼 수 있게 일부 공개 링크로 보내드릴 텐데, 요게 현강이라도 아무리 제가 잠을 깨우고 눈을 마주치고 설명을 들어도 집중력이 멍해지는 순간,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고요. 살짝 이렇게 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놓치는 파트를 영상 강의를 보면서 조금씩 채우라는 거죠. 혹은 내가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과제, 피드백, 진도 형향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문자로, 메시지, 카톡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 변화국어만의 자체 교재, 이게 더 중요한데, 단계별 문제집이에요.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OX 판단하고 빈칸만 들어갑니다. 2단계부터 객관식이 들어가요. 거기에 단답형 문제들이 들어가요. 마지막 3단계는요, 아까처럼 외부 지문하고 엮어요, 혹은 서술형으로 쓰자라는 3단계까지 고난도까지 갑니다. 거기에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은 제가 계속 문제를 끊임없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모자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많게 좋은 문제들로만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1대1 점검 테스트는요, 우리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주차 때 저희가 A라는 작품을 배웠어요. 시간이 흘러서 5주가 됐어요. A 자세히 기억날까요? 우리 지금 2라는 작품 배웠는데 안 나겠죠? 그래서 평일에 한 번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오셔서 그동안 1대1 테스트를 점검하는데, 그때 2를 보는 게 아니라 A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킬 거예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다가오더라도 A라는 작품은 매번 복습이 되고 기억이 되겠죠. 이 테스트를 거친 학생들, 정말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고득점을 맞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을 인지하면서 저희 서울여고 1학년 집중 4시반 같은 경우는 우리 3월 11일 토요일, 그리고 3월 12일 이틀에 걸쳐서 개강을 합니다. 반은 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몰아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토요일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시간 수업, 동일하게 일요일 4시부터 7시까지 총 3시간 수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여고 1학년 집중 내신반, 즉 서울여고 1학년을 위한, 2학년만을 위한, 1학년만을 위한 이런 이 변화국어가 될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수업 시간에 소통을 하면서 모르는 것은 질문하고, 그리고 이거는 맞구나, 이해되는구나,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통하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과제를 매주 풀어주시면 됩니다. 국어의 장점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요. 근데 과제를 여러분이 6일 내내 쉰다면, 일주일에 3시간 동안만 국어만 한다면 과연 성적이 오를까요? 여러분이 얻어가고 수학해야 되는 그 시기는 과제집에서 얻어가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 여러분이 그 틀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년 동안 또 한 학기를 또 집중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학과 문법이 기본 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암기해야 할 부분과 강조해야 될 부분은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같이 채워나갈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서울여고 1학년 친구들 1년 동안 함께 힘차게 해봅시다. 화이팅! 이렇게 내신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